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입니다. 기아의 GT 전기차들이 대거 공개가 됐습니다. EV3 GT, EV4 GT, EV5 GT가 새롭게 나왔고요. 비아드에서는 실 싱글 모터가 등장했어요. 한국 시장의 전기차가 정말 다양해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가격으로 나왔는지, 성능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옵션이 추가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아 EV3 GT부터 보도록 할게요. 외관이나 실내 디자인이 살짝 변경됐는데 체감되는 것들만 빠르게 보면 앞모습에서는 범퍼 쪽 가니쉬 부분이 변경됐고요. 원래는 약간 그 웅이 아버지 같은 느낌이 조금 더 날렵하게 바뀐 것 같죠. 측면에서는 20인치 휠과 초록색 캘리퍼가 들어갑니다. 기아에서는 이 고성능 버전을 나타낼 때 이 형광색에 가까운 초록색을 사용해요. EV6 GT랑 거의 동일한 색상입니다. 그리고 휠이 일반 모델에서는 19인치가 최대인데 GT에서는 20인치가 들어가도록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과격해졌죠. 개인적으로는 이 범퍼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앞쪽 휠하우스로 이 공기가 들어가게 에어 인테이크를 만들어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그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후면부에서도 살짝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GT 배지가 들어가고 아래쪽 범퍼 디자인에 크롬같이 좀 번쩍거리는 소재를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전부 어둡게 처리해서 좀 날렵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핸들에 초록색 GT 버튼, 스티칭, 안전벨트 색상 이런 것들이 초록색으로 다 바뀌도록 됐어요.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꽤 괜찮은 것 같죠? 개인적으로 빨간색이나 파란색은 워낙 많아서 이런 독특한 색상을 사용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원래 GT까지 올라오는 분들은 일반적인 걸 싫어하고 좀 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튀어 보이려고 돈 더 주고 GT 샀는데 일반 버전이랑 비슷하거나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격이겠죠? EV3 GT는 롱레인지 버전밖에 없습니다. 스탠다드에서는 전압이나 용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성능 모델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EV3 GT를 비교할 때는 EV3 GT 라인하고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GT 라인도 사실 어스 등급하고 외관상의 차이로 가격이 85만원 정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어스랑 대비해서 어떤 것들이 추가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V3 어스 트림의 가격은 4,81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번 연식부터 새롭게 추가된 듀얼 모터 옵션 227만원을 더하면 5,037만원입니다. 그리고 GT의 가격은 5,375만원인데 가격차가 338만원이 나죠. 여기에 어떤 것들이 포함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터 차이가 있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EV3에는 모터 형식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전륜 구동 버전을 구매하게 되면 전륜에 150kW급 모터가 들어가서 204마력이 되고요. 여기서 듀얼 모터를 선택한다 라고 하면 전륜 모터 출력을 125kW로 디튠을 하고 후륜에 70kW급 모터 하나가 추가돼서 최종 출력이 265마력이 됩니다. 정부 공인 사이트에 인증받은 EV3의 자료를 보면 동일한 형식의 모터를 사용했는데 굳이 출력을 낮춰서 넣어줬어요. 그러면 GT는 뭐가 다를까 하고 보면 전륜 출력이 조금 더 올라간 145kW급을 사용하고 후륜에 듀얼 모터랑 동일하게 70kW급 모터를 넣어서 최종 출력이 292마력이 됩니다. 일반 사륜구동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출력 차이가 27마력 정도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GT 딱지를 붙여줄 만큼의 출력이 되는 건가? 왜 그러냐면 최초로 기아에서 나온 GT EV6를 보면 일반 버전의 출력이 듀얼 모터를 넣었을 때 325마력이고 여기서 GT로 넘어가게 되면 650마력이 나옵니다. 출력이 수치상으로 2배 오르는 거예요. 근데 EV3만 보더라도 일반 듀얼 모터가 265마력인데 GT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292마력 27마력밖에 차이가 없는데 GT 배지를 붙여주는 게 맞나 싶은 거죠. 처음에는 EV6, EV9 같은 엄청난 출력을 가진 애들만 GT 배지를 붙여주고 나머지는 GT 라인이라고 하길래 뭐 괜찮은 고성능 브랜드를 만든 거구나 싶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GT는 사실 GT를 붙여주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출력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EV3, 4, 5는 EV6나 EV9처럼 고성능을 만들 수 없는 차가 맞아요. 기본적으로 전격 전압이 한 300V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eGMP 기반이라고 하는 700V의 절반밖에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런지 이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 지금 시스템 총 출력이
전륜에 145, 후륜에 70 이렇게 하면 215kW를 소모하게 되는데 배터리는 81.4kWh를 사용해요. 그렇다고 하면 215kW를 최대로 사용했을 때 배터리의 성능 그리고 요거를 C 레이트로 환산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 2.64C 레이트가 나옵니다. 근데 EV6는 요것보다 조금 더 높은 출력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5.7C 레이트가 나와요.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배터리는 일종의 물탱크라고 보면 되고 C 레이트는 수도꼭지의 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C 레이트는 이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었을 때 물탱크가 1시간 동안 물을 내보낼 수 있는 수도꼭지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도꼭지는 배터리가 최대로 낼 수 있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C 레이트는 물탱크를 단 20분 만에 다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수도꼭지가 굵은 거고 5.7C 레이트는 단 11분 만에 물탱크를 바닥낼 정도로 큰 수도꼭지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C 레이트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빠르게 소모, 즉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빨리 충전할 수 있는지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도꼭지의 크기가 큰 배터리일수록 높은 출력을 내거나 충전이 빠르거나 이 두 가지 모두 다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EV3가 가진 배터리는 태생적으로 좀 작은 수도꼭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높은 출력을 내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충전 속도도 EV6나 아이오닉5 같은 800V급 차량들은 300kW급으로 빠르게 되지만 EV3, 4, 5 같은 차량들은 충전 속도가 다소 느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GT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출력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옵션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놀라운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EV6 GT에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냥 일반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EV3 GT에는 프리뷰가 붙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 GT 전용 휠, 외관, 실내에 들어가고요. 어스트림 대비해서 59만원짜리 하만카돈 사운드 들어가고 19인치 휠 대신 20인치 휠이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로 하나 더 보면 이중 접합 유리가 뒷좌석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어스트림 대비해서는 한 200만원 정도 비싸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사실 일반 버전에선 원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대략 KAC나 이런 데서 보면 한 109만원 정도 하는 옵션이니까 실제로 비슷한 옵션을 구성해 놓고 보면 가격 상승은 대략 90만원 정도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EV3 GT의 풀 옵션은 얼마가 될까 한번 보면 모니터링, 드라이브 와이즈, 썬루프, 빌트인 캠2,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추가 선택 옵션으로 골라야 됩니다. 아니 이게 조금 아이러니야. 그러니까 셀토스 때도 그랬지만 GT라고 하면 사실상 이 자동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썬루프, 색상, 뭐 빌트인 캠2 요 정도만 선택 옵션으로 놔뒀어야지 여기에다가 뭐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이런 것들까지 선택 옵션으로 둔다는 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옵션을 다 고르면 가격이 5,786만원. 소형 SUV 전기차인데 듀얼 모터 달았다고 6천만원에 가까운 가격을 받는 거는 조금 아쉬운데, 물론 이거는 보조금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EV3 GT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대략 900에서 1000만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실제 구입하는 가격은 대략 한 4,800만원 정도가 되겠죠. 아무리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5천만원에 달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선뜻 고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EV4, 5는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구성이 거의 다 똑같거든요. EV4 GT 가격은 5,517만원입니다. EV3 GT랑 마찬가지로 292마력으로 모터 하나가 추가되고 20인치 휠에 실내외 GT 전용 디자인이 적용돼요. 마찬가지로 하만카돈 사운드, 20인치 휠, 이중 접합 유리가 기본 적용되기 때문에 어스트림 롱레인지 듀얼 모터 기준으로 약 250만원 정도 가격 상승이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가격을 뺀다고 하면 한 140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면 돼요. 다음 EV5 GT는 5,660만원입니다. 근데 다른 애들보다 마력이 11마력 정도 더 늘어서 306마력이고요.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후륜 모터는 70kW로 동일한데 전륜 모터가 155kW로 다른 애들보다 10kW 정도 더 높아서 출력이 상승한 겁니다. 그 외에는 거의 동일해요. EV5 롱레인지 어스트림이 4,950만원에 듀얼 모터 237만원, 컴포트2 69만원, 20인치 휠에다가 하만카돈 사운드 64만원, 134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가지가 전부 기본 적용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스트림 롱레인지 대비해서 가격 차는 한 176만 원 정도가 되네요. 물론 여기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추가된 거니까 실제로 가격 차만 얘기하자면 대략 한 60만 원 정도가 올라간 거고요. 근데 진짜 생각을 좀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EV3 GT의 가격이 5,375만 원인데 드라이버 와이즈가 미포함된 가격이니까 EV5 GT랑 비슷하게 맞추려면 요걸 포함시켰을 때 5,484만 원이 되잖아요. EV4 GT도 드라이버 와이즈를 포함시키면 가격이 5,645만 원이에요. EV5 GT는 드라이버 와이즈가 기본 포함된 가격이 5,660만 원이니까 EV3 GT보다는 180만 원이 비싸고 EV4 GT보다는 15만 원밖에 안 비싸요. 이러면은 당연히 EV5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EV5가 EV3, 4 대비해서 뭐 에르고 모션 시트 같은 이 시트 옵션들이 좀 더 좋아서 실제로는 가격차가 조금 덜 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EV5 GT의 가성비가 제일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EV3, 4, 5 GT 버전이 나왔다. 노멀 버전 듀얼 모터보다 출력이 좋긴 한데 2에서 30마력 내외로 좋아진 거고 이러다 보니까 GT라는 명칭을 붙이는 게 맞나 싶고요. 그리고 노멀 버전이랑 옵션을 비슷하게 맞춰보면 가격차가 대략 한 100만 원 안쪽이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GT로 가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한 문장으로 얘기해보자면 비싸다가 되겠네요. 만약에 일반 버전에 듀얼 모터 넣고 뭐 이것저것 풀옵션을 구매하실 분들은 그냥 GT로 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해요. 여기까지가 기아 EV 신차들을 좀 봤고요. 비아드에서도 새로운 엔트리급 트림을 내놨습니다. CL이라고 하는 이 중형 전기 세단의 엔트리 트림이 새롭게 나온 건데 3,990만 원짜리 기본 버전, 4,190만 원짜리 플러스 버전 요 두 가지가 새롭게 출시됐어요. 차이점을 좀 보면 엔트리급은 듀얼 모터가 삭제되고 230kW 300마력짜리 모터 하나만 후륜에 들어가도록 바뀌었고요. 배터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좀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올휠 드라이브에는 들어가 있었던 이 주파수 가변 댐핑 서스펜션이 빠지게 됐어요. 승차감이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다이내믹 올휠 드라이브의 승차감이 너무 딱딱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구성을 했다. 서스펜션 세팅을 조금 바꿨다 라고 한다면 주파수 가변 댐핑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승차감에 있어서 크게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본 버전은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플러스 버전은 나파 가죽 시트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 뒤로는 좀 중요한 거를 보면 기본 버전에 통풍 시트가 빠지네요. 통풍 시트 빠진 건 좀 아쉬운데.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한데 기본 버전에는 후진 연동 사이드 미러가 빠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V12 케이블이 기본 버전에서는 빠지네요. 요 정도 차이만 있고 엔트리급은 듀얼 모터 대비 700만 원 정도 가격이 빠지는 거라서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통풍 시트가 없는 게 좀 서운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CL 플러스가 보조금 받고 한 3천만 원 후반대라서 요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요. CL이라는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중형 세단 정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라든지 소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평균 이상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이 CL을 보고 있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게 하다못해 이 4천만 원짜리 CL도 300마력짜리 모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기아는 듀얼 모터를 넣어서도 요 정도 출력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이러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사륜구동이 구동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터를 2개 넣어서 300마력이 안 되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오늘 이렇게 기아, 비아드에서 새롭게 나온 전기차들을 한번 쭉 봤는데 기아에서는 고성능 버전인 GT 버전의 차들이 새롭게 출시가 됐고 비아드에서는 실의 엔트리급 차량들을 내면서 가격을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책정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차량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